네, 오늘은 편법 증여, 허위 차용증, 그리고 탈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도 나와 있네요.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 증여 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국세청에 전화해봐도 절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가능한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확실히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허위의 차입계약서래요. 그걸 작성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냐?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부모님한테 차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 아들이 투기지역에, 하필 투기지역이네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대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과세당국은 허위 차용증이라고 봤을까요? 도대체 진짜 차용증과 허위 차용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위에 보도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차용증 작성 방법을 부탁한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법을 알려달라는 거겠죠? 차용증 자체를 아무리 잘 나가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부탁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용증이 없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차용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국세청은 도대체 어떻게 허위 차용증인지를 파악했는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투기 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아주 꽤 비싼 거네요, 취득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타 차입금으로 신고했대요.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죠. 가장 문제가 뭘까요? 일단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은 재산, 소득 등으로 봐서 자금 상환 능력 없이 그렇게 자금을 빌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받은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용증 자체를 진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과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차용증을, 진짜 차용증을 잘 만들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어떤 게 국세청에 적발되냐면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는 혐의, 그런 혐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아버지로부터 이만큼을 차입했다고 소명해서 채무로 인정받은 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 이미 했네요. 그리고 소명까지 한 거예요. 너무 기쁘죠? 세무조사가 잘 끝났으니까. 근데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나잖아요. 관련된 채무액은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만 될까요? 이 기록을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 부채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게 국세청의 어떤 절차 같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한 거죠. 이건 뭐 100% 과세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라는 방법만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빌릴지 아니면 증여를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빌리는 분들은 그 소명을 주의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 게 아니라 증여받는데 그 업무를 대신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하지 않은 일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세를 탈루한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탈세죠.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이건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그 상황을 그걸 백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선택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편법 증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편법 증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탈세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땅에 이 태양광 패널을 얹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태양광 형태도 있잖아요. 이 사업체를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넘길 때 태양광을 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허가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돈이 된다니까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정책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보조금 때문에 수익성이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매매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땅을 1억에 주고 샀죠.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12억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어떻게 파냐? 땅을 따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따로 팔아요. 지금 땅을 1억에 구입해서 1억에 팔았죠. 근데 태양광 시설을 12억에 설치해 놓고 15억에 판다는 거죠. 3억 벌었네요. 이거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거 분명히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요, 이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분명히 과세가 돼야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어떤 법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빌리면 증여세가 없다는 거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양광 사업시설을 매매하는데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분명히 세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죠. 이건 분명한 탈세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태양광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도 분명히 저런 탈세 행위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처럼 저 부분도 잘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 사업이 증여를 하기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법을 지키면서도. 근데 너무 벗어난 행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태양광과 부동산을 차별하지 않고 탈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